그럼 법조팀 김상훈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김 기자, 네. 윤 대통령이 일단 구속 기소됐어요. 네. 그럼 언제까지 이 구속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죠? 네, 일단은 7월 말까지는 구속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. 형사소송법은 기소가 되면 최장 6개월 동안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. 물론 윤 대통령이 재판 중에 보석을 청구하고 또 이걸 재판부가 받아들인다면 그 전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. 다만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보석 청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의 법정형이 최소 10년이 넘는 금고형으로 무겁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어 기각이 됐고요.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로 법정형이 더 무겁고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된 상태라 풀려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. 1심 결과가 구속기간인 6개월 안에 안 나오면 풀려날 수도 있는데요. 이런 점을 고려해 재판부가 재판을 빨리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검찰은 윤 대통령을 조사 한번 못했지만 내부에서는 혐의 입증과 공소 유지에 자신감이 감지가 됩니다. 오늘 검찰이 낸 공지에서도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언급했고요. 한 검찰 관계자는 계엄군 사령관의 지시가 담긴 녹취 등 공개되지 않은 물적 증거도 많다고 했습니다. 지난 23일 김용현 전 장관이 헌법재판소에 나와 증언하는 걸 보고는 검찰이 가진 증거를 모르고 있어 거짓말하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.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또 설 연휴 직전 국방부 조사본부를 이틀에 걸쳐 압수수색하기도 했는데요. 계엄 당시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조 편성과 운용 부분과 관련한 자료를 추가로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. 네, 이제 윤 대통령은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을 동시에 받게 되는 거잖아요. 네. 이게 탄핵심판에도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? 네, 일단 탄핵심판이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의 목적은 다르지만 증거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건 동일하잖아요. 이번 구속기소로 검찰은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다시 공소장을 작성하고 또 그에 맞게 증거를 재정비했습니다. 앞서 헌법재판소가 증거로 채택한 관련자들 수사 기록과 비교하면 보다 더 윤 대통령 중심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됐을 겁니다. 또 윤 대통령 공소장은 탄핵 심판에 제출돼 활용될 가능성도 큽니다. 그렇게 되면 탄핵 심판의 속도가 더 붙을 수 있고요. 윤 대통령의 수사에 대한 태도도 탄핵 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. 윤 대통령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는 본인 말과 달리 조사도 끝까지 불응했고요. 체포영장 집행에도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지금까지 반발을 하고 있잖아요.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한 점을 파면 근거 중 하나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. 윤 대통령 형사재판은 빠르면 2월 중순에 시작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. 탄핵 심판은 이미 4차 변론 기일까지 진행이 됐고 2월 13일 8차 기일까지 잡혀 있습니다. 추가로 변론이 잡히지 않는다면 형사재판이 본격화되기 전에 탄핵심판 변론이 끝날 수 있습니다. 윤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 출석을 이유로 탄핵심판 일정을 늦춰달라고 할 수도 없을 테니 그런 점에서 탄핵심판의 내란죄 재판이 미칠 영향은 적을 것 같습니다. 네, 김상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.